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5월 1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쪽 보도 나오는 거, 외신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곧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14, 15일인데 그게 이제 중국 기준인지 미국 기준인지 따라서 날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곧 출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어떤 그 미팅에 대한 예상을 하는 내용도 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세계의 미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 즉 트럼프가 이론전에서 이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보도는 더 참혹하다. 지금 언론 세계 언론 전체가 어떤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 특히 외신 보도, 우리가 주도국이 된다면서요, 이재명 말대로 하자면. 그럴 가능성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북미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의도적, 예전에는 우리가 한민족이고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특히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갈라진 것은 엄청난 비극이었단 말이에요.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주위에서 말렸죠다. 다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7, 8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년 전에 도선이 이야기했던 삼린 조안입니다. 주변의 주요 세 이웃이 협력해서 한국이 한반도 하나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아니겠죠. 자, 그런 것도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는 오늘 끝까지 희한한 일들을 하고 갔어요. 자, 근데 계속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일하는 문제 가지고, 타결될 것 같다? 그 다음 안 된다. 타결될 것 같다? 안 된다. 매일매일 그런 아이디어 끄집어내는 것도 진짜 능력이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 했죠. 가장 강한 수를 꺼냈어요. 이거보다 더 강한 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브롤타 해협, 지중해 입구죠. 거기에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을 보냈다. 예, 아마 원래부터도 그거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이 뭐 이란의 석유 수출을 뒤로 도운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서 뭐 관련된 기업을 제재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렸고,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날아간 앙규백한테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 예,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앙규백이 미국 갈 필요 없죠. 전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오늘도 그런 걸 다 했어요. 다 거짓말이죠. 뭐 거짓말이든지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진짜 안고는 이야기 안 했고, 전 세계 언론은 그게 놀아나고 있어요. 결국은 앵무새처럼 해오던 이야기를 재탕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죠. 기본 핵심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쓸려가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희한하다는 소리를 해가면서도. 예. 자, 연초에 미국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바탕을 뒀을 때, 금년에 최소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수 있다. 자, 상당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중국 가는 것도 9년 만에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최소한 제가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번 11월 말인가 12월에 미국에서 에이펙을 해요. 작년에 우리 경주에서 했던 거 그거죠. 그래서 거기 중국이 오면 요번하고 해서 최소 2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더 만날 수도 있고 2번 정도 더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거기에 쫙 펼쳐놓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근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특히 이 상황과 연계해서는. 자, 특히 금값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의 희한한 행보를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는 금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못하면은, 설명이 안 되면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갖다 붙여봐야 될 거잖아요. 예.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국제 금값의 추이고, 이것은 지난 5년간입니다.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2024년까지 유지되는 금값이 지난 한
3년간에 걸쳐서 거의 4배에서 5배가량 뛰었습니다. 최고치 기준으로. 이거를 부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경제에 관련된 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예. 이것은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이고, 미국 달러만 위험한 게 아니라 미국 달러는 엄청나게 거품이 껴있고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종이값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냐, 달러를 버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미국 시스템은 그게 너무나 편하게 돼 있다. 그렇죠. 미국이 죽는다고 미국의 달러 자본을 가진 자본이 죽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면 돼요. 그런 시스템을 미국 내부에서 만들어놨어요. 즉 미국은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예요. 미국 개개인들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 말 통해요 아직. 미국은 안 통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국 쪽에서 심의를 기울였던 화폐 전쟁 같은 책에서 잘 분석을 해놨죠. 유럽에 있던 자금들이 유택의 자본이 대부분이죠. 그들이 돈 빌려주고 계속 돈을 불리다가 중세 때부터 유럽이 이제 시한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올라탔잖아요. 즉 달러로 갈아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옮겨서. 그런데 미국으로 오면서 금치환이 안 되게 됐어요. 닉슨 때 1960년대. 금 기반이 아니고 이제는 종이화폐가 됐어요. 어쨌거나 불안했지만 미국의 패권은 강력했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강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금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살아났던, 그렇게 압박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대서양을 건너왔던 그 자금들, 그리고 미국이 성장하면서 계속 덩치를 키워왔던 그 자금들. 우리 IMF 기억나시죠? 미국 자본이 돈을 잃었습니까? 벌었습니까? 이번에도 희한한 일이 발생하면서 고개를 하겠죠. 전쟁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자본 입장에서. 이동이 쉬운 자본 입장에서. 그걸 지금 트럼프가 거부하려는 거잖아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다 된 것 같은 딴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옮겨갈 수 있는 곳을 계속 해작거리는 거죠. 여긴가 싶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달러로 집중이 되죠. 자, 이것만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금융 경제 분야에서 이것과 현재 상황을 연계시키는 보도 내용이 일절 보이지 않는다. 금기시되고 있다. 예. 자,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 에덴 동산 같은 이상적인 나라예요. 천국이죠. 실제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것은 금융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론이 그걸 실현하지 못한다. 전혀. 자, 그것은 이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몸이 익숙해져 있고 시스템 전체가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해요. 이제 달라지겠죠. 한번 된통 당한 다음에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1년간의 금값 추이를 봤을 때 지난 4-5년간의 역사적으로 이만큼 급등한 바가 없어요. 이 짧은 기간에. 그런데 몇 달 전인 지난 2월에는 거기서 한 바퀴 더 튀려고 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것을 100년 단위로 늘리면 엄청나게 날카로운 그래프가 돼요.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기세예요. 그런데 2월 말에 한 번 더 그랬어요. 이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란 침공이. 그전에 협상 잘하고 있다가 그래서 꺾였죠. 조금만 기미가 보이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바이든 때는 가끔 미국 내부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죽고 중소은행도 사라지고 그런 게 보도를 살짝 타기도 했지만, 트럼프에 와가지고는 그런 기사가 일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트럼프가 임기연기를 발휘해서 매일매일 희한한 긴장 고조를 유지시키는 게 이것과 일맥상통하다. 이래갖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밑에서 올라오는 달러를 버리겠다는 압박이 상당히 강하다.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면 하루 만에 망가질 수 있는 게 금융 시스템이에요. 엄청난 인출이 발생하면. 그게 지난 금융위기 때도 그래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안규배까지 불러다 놓고 불을 피우로가 전혀 없는 대화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랑 했어요. 하루도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에서 시진핑과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분명해요. 그때까지 끝까지 하루 단위로 틀을 막고 있어요. 거의 결사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어제도 요새 HMM 나무 건이 많이 나와서 HMM이라는 낱말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또 북극항로 관련해서 본사가 뭐 서울에 있다가 우리 이제 부산으로 오기로 했죠. 그 HMM이 원래 현대상선이었죠, 이름이. 그게 회사 이름이 2020년에 HMM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왜 바뀌었냐? 회사가 망했었거든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유동성 위기로 2016년 현대그룹, 지금 현정은이 하는 그 그룹이죠. 대북 사업 창구로 만약 교류가 남북 교류가 된다면 대북 사업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곳이고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정주영의 소대 방북의 유지가 이어지는 게 현대그룹이거든요. 현정은에 거기에 있다가 분리돼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다. 저 국가가 주식을 사서 살린 거예요. 그때 이 회사가 잘못해서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잘 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진해운 그때 무너졌어요. 한진해운. 사주 이상한 짓 했고 이러면서 보도도 막 나면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두 해운 업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 중에서 살린 게 현대상선을 살린 거예요. 아마 그게 한진해운 것도 붙여서 사실 덩치가 더 커졌을 거예요. 이 지분을 보시면은 이게 산업은행하고 또 다른 어떤 공사, 해운공사인가라고 했던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왜 이랬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 세계 물동량이 짧은 기간에 확 줄었어요. 그래서 해운업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가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무너져서 못 버티고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 업체라도 대표 해운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게 HMM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옛날 안철수가 2015년에 당시에 드루킹 아시죠? 김경수가 놀아났던 드루킹. 그들이 다 경제적 이야기를 갖고 나왔었어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인가 그런 거였잖아요. 드루킹이 하던 게. 거기에 모임에 몇만 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 핵심이 뭐냐? 세계 경제가 곧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2015년에 위험하더라고. 2007년, 8년 그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그때부터 미국의 달러를 맛이 갔고 전 세계는 팽창이 안 됐어요. 경제는. 계속 빚을 내서 갖다 부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해운기업이 다 무너지고 전 세계로 해운기업이 그게 된 거예요. 구조조정이. 그중에서 선택을 받은 게 우리 HMM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안철수가 말한 2015년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2016년, 15, 16, 17 이때 전 세계 유동성 위기. 즉, 전 세계 무역이 굳은 거예요. 생산이 재고가 많이 쌓여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공황이 그거예요. 무조건 찍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피가 굳어버린다. 그럼 폭삭 주저앉는다. 그때 그런 일 코앞에까지 갔었던 거예요. 이 사건의 HMM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잘 보세요. 코로나가 발생해요. 몇 년간. 그 기간에. 코로나 끝나니까 그리고 그때 막 돈을 막 풀었죠. 억지로 돌렸죠. 그때 이미 우리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겁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대충 정리되니까 그 다음 미국이 했니 중국이 했니? 자, 여러분 이 맥락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합니다. 우크라이나전 대충 끝나가니까 이번에 이란 침공이 발생해요. 좁아지죠, 자꾸. 이겁니다. 이것을 이런 것으로 버텨온 거예요. 예. 자본들 정신을 못 차리게. 코로나는 전 세계 전쟁과 같았어요? 전쟁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몇백만 명이 죽었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 다음 진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금값이 치솟았죠. 확 치솟던 게 극단으로 치솟았죠. 더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미국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죠, 지금. 그때 이란 침공이 발생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하루 전까지도 거짓말한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거 무슨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과 트럼프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오늘까지 한 말은 전부 싹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북한이 포함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규백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안규백을 그런 이유로 불러다 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코앞에까지. 하루 전까지도. 자, 이거 제 생각인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우리의 인생은 그냥 뭐 애들은 학교 가고 잘하고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기 놓고 뭐 이러잖아요.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이야기 돼가면서 자 이러면서 우리가 내란의 고비를 넘겼다는 거. 그 내란이라는 부분도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전 세계가 경직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극우화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잡아먹음으로써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그림대로 해서 성공해낸다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100개 줘도 안 아까워요. 인류 역사상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푸틴이 했죠. 푸틴이 이랬습니다. 몇 달 전에 대통령 나토가 정리되는 거 보고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만 남을 게 아니고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영웅이 될 거다.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해되시죠? 그러고 지금 막 그걸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긴장이 풀려서 현실을 깨닫으면 안 된다는 게 뒤에 깔려 있어요. 자, 핵잠을 대기시킨 미국, 본 적이 없는 엄포죠. 예, 엄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대안을 못 찾아요. 그냥 계속 보도해줘요. 뭐냐, 바보예요? 네. 자, 저는 나름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말씀드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주식은 막 계속 올라가요. 예. 어디가 제대로 터지긴 터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거 분명해요. 한국이 왜 터지나? 북한하고 소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소통이 되고 저 멀리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철도로 중국 지나서 북한으로 오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죄송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화해하면서 해소된다. 박수 치면서. 그거예요. 도순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지금 유일한 탈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도와주고 러시아도 도와주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저는 오늘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만을 제치고 세계 6위다. 시가총액이. 우리는 대만보다 인구도 2배 이상 많고 주력 기업들의 역량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만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대만은 TSMC밖에 없고 TSMC는 지금 많이 사실은 미래에 많은 성장 가능성이 지금 잠식됐잖아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보다 우리가 시총이 낮았다. 이거는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천 이래 된다고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다. 그런 말이 맞다고 봅니다. 즉 그 중국과 시진핑과 트럼프가 뭔가를 합의를 하려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국은 대박 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 시장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거는 세상 일에 컴컴한 그래 미국 사람들조차 그 개인들조차 한국이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그렇죠. 그게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빵빠레죠. 빵빠레. 글로벌 빵빠레. 많은 것들이 지금 수면 밑에 있다. 그것은 계속 거짓말만 한다. 흥미진진하죠. 예, 뭐 제가 그런 이야기 쭉 줄고 드려왔으니까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오늘 안규백이 출장을 가서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 예, 하여튼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 안규백이 이야기하고 갔던 핵심은 그거였죠.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받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다. 제목 이렇게 뽑았죠. 이거는 이제 안규백이 한 말이겠지. 한국 주도 한 방이 한반도 방이 우리가 한다. 그리고 헤그세스는 미국에 협력하길. 그런데 이제 밑에 MBC 앵커 멘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권 재난이나 핵주진 잠수함 같은 중요한 한미 동맹 현안에서는 진전된 논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대신 미국은 한국에게 호르무즈 군사 참여를 사실상 요청하는 것만 했다.
이것은 과거에도 심심하면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안규백이 계획에 없던 일정이 갑자기 생긴다? 이런 말 주고받으려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안규백도 놀랐겠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긴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사실 이 미팅은 이거거든요. 5월 12일에서 13일 워싱턴 시간이니까 안규백 하루 빨리 간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으로 날아가는 시간하고 약간 중첩되는 것 같아요. 뒷부분이 5월 14, 15일이니까. 자,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내리는 거고, 이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는 계속 한국군이 한반도와 또는 동북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쪽으로, 그리고 전자권 준비가 되어 간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던 회의체예요. 오늘 안규백하고 헤그세스의 미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둘 다. 긴장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권 전환이 돼서 뭔가를 터트리는 기색을 보이는 그것도 유화 국면으로 가서 미국의 군기가 빠지는 느낌이 딱 들기만 하더라도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예. 이거는 트럼프의 딱 말이 맞춰서 트럼프가 시진핑과 어떤 합의안을 내기 전에 딱 코앞에 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자권 전환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흐름상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을 짤 수 있고 더 이상 거짓말로 안 버텨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살이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벤트가 생기려면 북한도 거기 포함이 돼야 돼요. 그만큼 조심하고 있다, 미국이. 그게 미국의 현재 상황이다. 최소한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그 둘이 가서 무슨 이야기 할 것이냐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거보다 좀 나은데, 좀 맹탕이긴 마찬가지. 위에 CNBC 볼까요? 무역 문제, 대만 문제, 이란 문제 이야기 할 것 같다.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핵심에 빗개가 있죠. 그리고 대만 이야기 트럼프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지난 1월 이후에 이재명이 시진핑 만나서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고 이야기한 이래로 한 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2024년 9월, 10월에 당시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과는 대립 국면이 아니라 협상과 경쟁을 통한 외교관계를 통한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한 이래로 계속 진전되어 왔어요. 우리까지 올라탔으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만 문제가 들어갔다? CNBC는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히토리오 주고받고 반도체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 자, 이란 문제는 다 해결된 거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북한이 끼우고 다른 부분들이 같이 뜨느냐. 예, 이거 특히 무역로 투자 아니면 또 기술 표준의 전환.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정치 외교적 분야에 깊이 있는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 대단한 화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벤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금년에 서너 번 만날 거니까 계속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버티는지 보이시죠? 금값 저게 미국이 조금만 실수해서 여기서 시진핑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기색이 조금만 보이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미국 내부의 상황이 조금만 노출되더라도 확 옮겨갈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 밑에 NPR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없고요. 제목상으로는 BBC는 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했죠. 일론 머스크하고 팀 쿡이 동행을 했다. 다른 여러 기업인들 중에서 중요 인물을 언급한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제일 실제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 일단 서로 투자하고 이런 부분, 새로운 어떤 기술 표준, 이런 게 일단 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 예.
자, 헤그세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미국이 안 하고 있는 짓이 대만을 지원한다거나 지금 뭐라고 할까,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시켰다가 이런 일을 안 한 지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와 동시에 미국이 안 하고 있는 짓 중에 하나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024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몇 달간 고의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리고 옆에서 일본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미일 군사동맹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 멀리 러시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트럼프가 좀 깨고 들어오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대만 이야기 언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대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방위적이 체결된 이후로 그럴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쑤시고 들어오는 게 기시다고 거기에 놀아난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 나면은 지금 쿠르스크 파병하는 거 못 보셨어요? 러시아군이 들어온다니까요, 이쪽으로. 그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으면. 뻔히 알고 있었던 미군하고 우리 군하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남쪽에서. 분위기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당시에. 자, 이거는 헤그세스가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야기를 한 게 이겁니다. 그가 청문회 때 임명을 안에 올라갔고, 상원 청문회 때 2025년 1월 15일, 지금부터 한 달 반, 1년 4개월 전에 서면으로 낸 그의 의견에 이런 북한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윤석열 그다음 직무 정지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부인했죠, 이것을.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합동참모본부장의 상원 인준도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 헤그세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핵 보유국이다라고 좀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핵탄두 투사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버 역량도 많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볼티모어에 있었던 그 컨테이너 선박에 볼티모어 다리 부딪힌 게 북한에 지칠 가능성이 크다. 예,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거죠, 사이버 역량이. 자, 이것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한 마지막 이야기고, 트럼프도 사실은 유세 기간 중에 계속 이런 유료의 이야기를 했죠.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어, 친하게 지내야 돼. 김정은과 나 사이 좋아.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비신사적인 행동과 은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트럼프한테?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북한 시비 걸지 않는 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미국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협상이죠. 그래서 중국하고 협상하는 거,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란 문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지능적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면은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현재 이번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뭔가 큰 건이 터져야 되며, 거기에는 북한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조차도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